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축구에서 극장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동점을 이룬다거나 바라던 한 골이 터져서 승리를 차지할 때 쓰는 말이죠. 지난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도 극장골이 터져서 나라마다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죠. 그 맛에 사람들이 축구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극장골같이 짜릿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 자주 들려오시길 기대하면서 라디오 상담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전 네. 하이라이트였죠. 저는 아쉽게도 그걸 못 봤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보고 나서 그 승부차기로 이겼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골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축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뒤에 찼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을 우리나라 조현우 선수가 멋지게 막았죠. 그 시합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예선전 내내 그 조규성 선수나 그 조현우 선수가 양조씨구나. 그렇죠. 네, 양조씨입니다. 약간의 비난들을 받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죠? 그러니까요. 그 선수들한테는 그게 극장골이네. 인생골이죠 정말. 그렇죠. 극장골이 됐고 인생골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축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또 여성분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입안 염증 때문에 질문을 남깁니다. 조금만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입안이 활기도 하고 붓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혓바늘까지 돋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입안을 대기라도 하면 더 증상이 오래가고 낫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 양치질은 혓바닥까지 잘 하는 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혀 염증이 있는 건가요? 네네. 아마 혀 염증이나 아니면 구내염이라고 그러죠. 구내염이요. 네. 구강 내에 입 안에 아마 그 PD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입안이 헐거나 뭐 혀가 그죠? 헐거나. 네, 많이 피곤하면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분도 보면은 피곤하다는 말이 있으시네, 그죠? 네네. 이게 키워드 같아. 그렇군요. 피곤하다. 입안에 그 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분하고 같거나 아니면 또 뭐 열꽃, 열꽃 현상 그런 거랑 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입안은 우리 피부하고는 완전 좀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연하고 그죠? 그렇죠. 굉장히 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피곤하다. 그다음에 어떤 열꽃 현상. 이거를 보면은 뭐냐면 몸에 그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그 기운이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불도 아까 불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꽃, 분화하고 불꽃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불도 혼자서는 생길 수 없다고 제가 방송 내내 이렇게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불도 결국은 물을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을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 입안이 이제 결국은 그 허는 증상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안에서 생기는 물의 원천은 침샘이죠. 그렇죠? 침샘. 그 침샘은 이제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그
입안에 그 공급하는 그 침샘은 그 혐의샘, 그 혓바닥 바로 밑에서 이렇게 솟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혐의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악하선이라고 그래서 이 턱 밑에 네. 턱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하선이라 그래갖고 이하선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기들 키우다 보면 뭐 그 이하선이 붓고 뭐 네. 이하선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가령 신김치나 네. 아니면 그 매실 그렇죠. 아니면 그 신귤 예. 아니면 신포도 그 신포도에 대한 거는 뭐 이소부화인가 거기도 있었죠, 그죠? 네. 그런 거 말을 들을 때 벌써 네 침이 침이 고입니다. 돋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매실이나 그 어떤 신거에 대한 그 쉬운 예로 그 매실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네. 이제 PD님이 이제 입에 이제 저기 침이 돋는다, 네. 침이 고인다 했을 때 그 침이 예.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험, 그 침의 그 원천이 네. 무엇인가?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먹었던 네. 네. 전에 먹었던 감각과 그 어떤 기억 때문에 그 신기억 아닐까요? 네. 그 침샘만 있을 때는 네. 침이 이렇게 과도하게 그죠? 고일 리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뭔가 말을 들었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 침이 신경을 네. 신과일에서 온 건 아니잖아, 그죠? 그 말만 그렇죠. 들었을 뿐이잖아. 네네. 그러면 귀에서 오는 걸까요? 귀에서 들었으니까 이 귀에서 말을. 듣고 나서 정보 처리가 오니까. 머리에서 뇌에서 해서 어. 신경에서 벌써 이미 준비해라 지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줬겠죠. 아닐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네. 매실만으로도 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만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침샘이라는 것만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모든 것이 우연찮게 서로 만나서 침샘이라는 걸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일단은 이 구내염이라는 거는 어쨌든 열 현상이지만은 네. 그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그 인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연 현상에서 그 물에 이뤘던 그 부작용 아니면은 물 부족, 네. 아니면 물이 잘못 이용되는 거 이런 걸 좀 설명드리면은 아마 그 구내염 설명하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그 9월 28일이네요. 작년 9월 28일 날 JTBC 방송에서 네. JTBC 방송에서 그 가뭄에 대한 거를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유심히 좀 지켜봐 보고 그걸 좀 기록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간단히 저기 말씀드려 보면 그때 그 JTBC 그 방송에서 앵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가뭄이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지하수를 끌어쓰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닌데다 쓴 만큼 채우는데 길면 8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연이 지하수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때 JTBC에서 아마 그 제주도를 아마 저기 촬영했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강과 하천이 없는 제주도 주민들은 지하수에 의존해 왔습니다. 우리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를 처음 이해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을 굴리면 바로 저기 떼굴떼굴 굴러서 바다에 빠진다 이렇게.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거의 그
평야가 좁죠, 그죠? 그렇죠. 좁다 보니까 그 강이나 냇가가 있어도 굉장히 짧고 네.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고요. 네. 그 우리가 그 일반 식수나 이런 거를 거의 뭐 그 용천수라고 해서 그 바다 가까운 쪽, 네. 그 평야 그쪽에서 이렇게 솟는 거, 자연적으로 솟는 거 이런 걸 많이 쓰는 편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도 이제 뭐 일부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 썼겠죠. 네. 여기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제주도 용천수는 땅 위로 솟는 지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땅 위로 솟는 거를 이제 용천수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렇죠. 예. 제주도의 용천수가 대략 한 1025개 정도 있는데 네. 이 당시에 보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가 네. 물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 천여 개 정도 용천수 중에서 한 50%가 물이 나오지 않는데 네. 특히 그 지금 이제 마을이 형성된 곳에서는 거의 이제 용천수를 보기가 힘들다고 하고요. 그 이유를 물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한 걸로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생수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죠. 네, 육지로 보내잖아요. 그 어디 회사죠? 그 생수 그죠? 삼땡땡. 네네. 해갖고 거기도 지금은 뭐 거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개발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 또 뭐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네. 난개발을. 제가 제주도 살았을 때가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 제주도에서 사셨어요? 네네. 네. 잠깐 한 3년 정도, 한 3년 좀 더 되나? 그때만 해도 그 네. 개발할 때 그 한라산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육지 와서 살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 둘씩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 제주도의 그 관광원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괌보다 네. 그 더 보존이 잘 돼 있다 그럴 정도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뭐 어차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네. 개발이 많이 되면은 지하수도 고갈되고 물도 고갈되고 그죠? 거기다가 또 기후 이변까지 겹치니까 아마 이중으로 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출산율 저하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출산율 저하도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 그 다음에 그 원인 이런 게 어느 측면에서는 서로 좀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예. 네네. 지금 소위 말하면 지구를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죠. 난개발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 간의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뭐 그 식민지배의 어떤 그런 아픈 기억도 있고, 네. 그죠? 외적의 침입을 뭐 많이 받았던 오랜 역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뭐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지만 네. 아직도 배고프다고 느끼거든요. 그럼요. 1등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네. 최근에는 또 일본이 또 달 탐사. 네. 저는 그 뉴스를 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달 탐사도 뭐 몇 번째로 갔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군사 목적이 더 우선이겠지만 그 우주 정보 개발에 네. 대해서 뭐 국가적으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국가 경쟁에 있어서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국가 간에 이런 그 어떤 강박증, 어떤 이런 경쟁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기후 이변에 대한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니면 그 원인도 알고 하지만은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 출산율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 구조, 그다음에 사회 어떤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어떤 삶의 그 구조 이런 게 지금 어떤 개인이나 청년층들에게 어떤 공포를 느끼는 너무 절망적인 그런 네네. 것들이 네네. 많이 퍼져 있어요. 네네. 청년들한테. 네네. 뭐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서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그러니까 이게 네. PD님이나 저나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에 네. 살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 집중이나 그 자본 집중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세종도 지금 소외받는 지역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세종조차 이런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년층이라는 거는 그 이게 물로 비유를 하면 네. 사회의 강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회의 강이 메말라 가고 있거든. 네. 이 지방에는. 저희 뭐 가족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네네. 딸도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큰 기대감과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청년들이 네.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막해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료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청년층들이나 지방에서 볼 때는 그 사회의 그 어떤 순환이 중간에 이제 비어지는 거죠. 자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다리가 지금 치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 출산율에 대해서 약간 그 데이터적인 거를 좀 말씀드려 보면 1960년에 출생한 인구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60년대요. 네네. 1960년도 한 103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이 넘었네요. 네네. 네. 그 이후로 물론 수도권 집중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죠, 그죠? 네. 산업화가 되고 또 지방의 그 뭐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그 농업 정책을 그 공업 정책의 하위로 놓으면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한 30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30년 지나면 1990년도에 출생아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됐을까요? 80만? 그 정도도 안 됐습니다. 안 됐나요? 65만 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1990년도에 65만 명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을 했거든요. 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게 되고 하면서 살짝 늘어났나요? 인구가 살짝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90년도 말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IMF 이후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급락하고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30만인가요? 30만이 안 되고요. 24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아유, 진짜 많이 줄었네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추세별 그 출산율이 현재 대략 어떻게 측정하냐면 0.7이라고 하는데요. 출산율 0.7의 의미를 그 정확히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0.7에 자, 그러면 작년에 출생한 그 24만 명 신생아가 출산율 0.7의 추세로 가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출생아 수가 한 몇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뭐 10만 명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4만 9천 명이 순수하게 다 짝을 져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12만 명의 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2만 명 곱하기 0.7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8만 명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1세대 후는 최대가 8만 명이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금 뭐 비혼주의도 많이
그죠? 퍼졌죠. 네. 그게 뭐 자기들이 진짜 비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네. 생존의 문제더라고요. 요새 그 젊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금까지 이뤘던 뭐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성과 네. 이런 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맥시멈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쇠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더 쇠락할 수도 있는데 이 출산율이 0.7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또 보장도 없다는 얘기죠. 아, 너무 네네. 미래가 네네. 불투명하네요, 정말. 네네. 그래서 그 뭐 세대 소위 말하면 세대의 강물이 잘 흘러야 되겠죠, 그죠? 네. 세대의 강물이 잘 흐르고 그다음에 돈의 흐름도 네. 지금처럼 너무 빡빡하게 흐르지 말고 네. 좀 잘 흘러서 돈이라는 게 뭐 가령 뭐 피디님이 뭐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죠. 흐르지 않으면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서로 그죠? 네. 왔다 갔다. 돈이라는 건 하나의 그 상징이죠.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그 상징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떤 이런 자본의 사다리, 그 다음에 어떤 세대의 강물, 네. 이거를 우리 인체에서는 그게 제대로 흘러가는 거를 저희 방송이 작년 3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네.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수화기제라는 거거든요. 예. 수화기제. 그러니까 이 구내염이 생긴 이유는 사실은 그 수화기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물의 흐름이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불기운이 너무 거세졌다. 네. 그러면 그 불기운이 생긴 이유 그거를 잘 살펴보는 게 질문하신 분이 아마 저기 자주 그 구내염도 생기고 네.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어떻게 몸 관리를 하셔야 그걸 예방할 수 있는지 네. 그런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뭐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또 맞춰져 가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해지는 거, 네. 물이 부족해지는 거가 일단 기본이 되겠죠. 지하수가 고갈되듯이 침샘이라는 게 결국 어디선가 물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몸에 지하수가 이제 고갈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체질적으로도 이제 각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한의학에서 사상 체질 이렇게 해서 체질별로 예. 이렇게 구분한 게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릴 그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물의 그 양에 상대적으로 그 불기운이 센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몸을 이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네. 몸에서 이제 필요한 그 기운, 그러니까 열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상화라고 하는데 그 상화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네. 그 상화라는 게 내 몸이 이제 몸 자체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마음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혀에 국한시키지 않고 또 추가로 좀 설명드려보면은 네. 그 혀가 건조해지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면은 뇌가 이렇게 물기가 줄어드는 거를 뭐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치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혀의 구내염 같은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고 그다음에 그걸 예방하는 게 네. 또 길게 보면 어떤 치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예방도 될 수 있다. 네. 그런 게 있고 심장으로 들어가 보면 심장에서 그 물기운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이제 일반 분들 아시는 그 병명을 예를 들어 보이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심증. 아, 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는 이제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혀라는 거는 음식의 맛도 보고 네. 음식을 씹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조작용도 하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네. 네, 말을 하는 발음을 그렇죠. 정확하게 내는데 도움을 그렇죠. 주죠. 네. 그다음에 그 글과 말을 구분해 봤을 때 글은 되게 어디서 조합이 된다고 생각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PD님도 글은 되게 머리 네. 그리고 말은 가슴에서. 그렇죠. 네. 심장에서 나온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글이나 말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하거나 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네.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라든가 뭐 오해라든가 아니면 뭐 욕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욕심도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지나치면은 그 화가 평소에 그 수화기제를 이루는 그 적정량의 그 불기운이 아니라 네. 과도한 화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단순히 몸이 피로해서 생긴 건 아닐 거란 얘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몸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렇죠. 과도하게 일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꾸 입안에 뭐가 돋는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하거나 일을 네. 할 때 손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사용하거나, 그죠? 몸을 쓰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그런 어떤 구내 음식에 허는 모습이 생겨야 될 텐데 왜 혀에 생기냐 이거죠. 왜 구내 입안에 생기냐 이거죠. 그거는 이런 어떤 우리의 그 마음, 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과 말,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내염 그리고 또 수화기제에 대한 내용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